안녕하세요. 벤가의 전기 놀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능장 PLC 79의 이과제 모의고사 구분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제게 조금 잘 안 풀린다고 한번 풀이해 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모의고사 9번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9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C를 풀이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면서 천천히 풀이하는 게 더 좋겠죠. 빨리 하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어차피 PLC를 1시간 정도 안에 끝내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고 풀이합니다. 1과제는 보통 10분 정도면은 컷을 하니까 2과제는 한 40분, 45분 정도 쓰면 되겠죠. 빨리 끝나는 문제는 뭐 10분, 20분 만에 끝날 거예요. 자, 2과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SB가 켜져 있는 동안 동작은 일어나고요. 그리고 SSB가 꺼지거나 SSA가 켜지면 제어및 리셋이 시작됩니다. 자, SSB가 켜져 있는 동안 PBA와 PBP, PBC로 N과 M, K를 적립합니다. 상승했죠? 자, 누르자마자 적립됩니다. 그리고 이 적립된 값이 동작 조건을 하려고 하면 N과 M과 K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라도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력 제한은 N과 M이 6보다 작다는 겁니다. 물론 음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까지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같지 않다가 있지 않기 때문에 5 둘 다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서 보면 M이 33 들어갔을 때의 작동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N이 2, M이 2, K가 3일 때의 그림인데, 자, SSC를 동작시키게 되면 PLA와 PLE가 지속 점등됩니다. 자, 여기서 해석해서 보면 N이 2, M이 4이기 때문에 2와 4 사이에 동작이 따로 이루어지고 2와 4를 벗어난 장외는 1초, 1초가 아니라 지속 점등을 합니다. 언제까지 지속 점등을 하냐? 이 안에 있는 동작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나면 안에 동작되었던 PLB, PLC, PLD가 각 1초씩 들어온 뒤에 꺼지는 거죠. 그리고 SSC를 떼면 리셋이 되는 겁니다. 자, 한 칸은 0.5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LB와 PLC, PLD 2번에서 4번까지의 동작을 한번 보면, 자, N이 2일 때, M이 4일 때는, 자, 2번부터 이렇게 0.5초, 1초의 플리크가 이루어지죠. 종합적으로 3초가 됩니다. 3초는 여기서 K의 값입니다. K의 시간 곱하기 10초 해서 3초가 되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사이 값은 3은 3초 지속 점등합니다. 그리고 M의 값 4는 다시 0.5초 온오프를 반복하는 플리커를 3회 3초 동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보면, 자, 동작이 일어나면 PB의 PL 2번과 4번 사이에서 이런 플리커 동작이 일어나고요. 그 외에는 지속 점등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N이 5, M이 2. 자, 2번부터 5번까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어떤 수든 서로 작은 수와 높은 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N이 작은 수든 M이 작은 수든 작은 수와 큰 수 사이에 이루어지는 동작이죠.
그리고 이 수의 밖에 있는 크거나 큰 수보다 크거나 작은 수보다 작은 값은 지속점등합니다. 얘가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작하는 타임이죠. 3초. 예를 들면 여기는 2초니까 2초, 그리고 2초, 그리고 2초. 얘는 알고 보면 여기에 0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면 여기에 있는 값, 결국 이 값의 외적, m보다, 큰 수보다 더 크거나 작은 수보다 더 작은 값은 지속점등하게 하는 거야. 지속점등.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저는 한 가지로 풀어볼 텐데, 방법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큰 수보다 더 큰 값과 작은 수보다 더 작은 값으로 어, 논리적으로 표현한 뒤에 여기를 출력, 예를 들어서 D1이라고 할게요. 출력으로 주는 방법과 여기서 동작되는 3초간의 연속으로 순차적으로 동작되는 걸 1, 2, 3으로 했을 때 얘를 D2 이렇게 서로 다른 출력을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출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두 개의 출력으로 선택하는 게 더 쉬운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하나의 출력만을 써서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2일 땐 2초죠. 그래서 지속 점등 되고, 자, 한 번, 두 번, 2초죠, 결국. 그리고 사이 값은 한꺼번에 2초. 그리고 또 2초. 그리고 1초 동안 2에서 5 사이에 사이 값과 함께 불이 1초 동안 들어온 겁니다. 자, 같을 때는 어떻게 되나? 같을 때는 사이 값이었기 때문에 큰 수와 작은 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2초 두 번을 반복한 뒤에 다 같이 꺼졌죠? 나머지는 지속 점등됐고요. 그리고 관련된 3의 값만 1초 동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바로 풀이를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PLA를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으로 표현했을 때 저는 값을 2, 4, 3, 1, 2, 3, 4로 표현한 뒤에 이 값을 이진수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2가 눌러지면 값이 어떻게 되죠? 2의 2라는 건 2의 2승이란 얘기죠. 2의 0승, 2의 1승. 자,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눌렀을 때 1, 2, 3, 4, 5로 버튼을 누르면은 적립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INC로. 그러면 저는 얘를 비트 이동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2의 1승은 1, 2의 0승으로 표현하고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 비트의 자리값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얘는 1, 2, 4, 8, 16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얘가 1번의 동작이 이루어지고, 2번, 3번, 4번, 5번의 동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1번을 표현할 때, 자, 여기 값이 1, 여기 값이 16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 자, 큰 수, 큰 수보다 더 큰 값과 작은 수보다 더 작은 값이 된다면
어떤 설정 값이 된다면 장외 얘를 표현할 거예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16 예를 들면 17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D0를 출력으로 쓴다면 move로 17을 줄 거예요. move 17을 주고 얘가 출력이 되겠죠. 대신에 여기에 타임을 0초 타임을 줄 겁니다. 얘는 바로 0초만 작동되고 이렇게 옮겨져라. 그리고 여기서 2번, 3번, 4번을 동작해라라고 해줄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자, 우리가 2와 3과 4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2와 4는 값으로 치면 2는 2의 1승 똑같이 2가 되겠죠? 그리고 3은 2의 2승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4는 2의 3승 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한번 계산해 줘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사이 값을 알면 되겠죠. 이 사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이 값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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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5개가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만 1, 1, 1인 게 사이 값이죠. 그리고 여기는 장외 안에 있는 값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사이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되죠? 이게 사이 값이죠. 그래서 오늘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큰 값과 작은 값 등을 구할 건데요. 그리고 사이 값, 뭐 이런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 건데 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변수를 입력해 주고요. 저는 그냥 입력했습니다. 시험 때는 이렇게는 못하죠. 자, F4에 SSB. 오늘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너무 빠른 설명을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3 SSB. 자, 얘는 SSA. 자, 이 상태에서 9번 과제 2번이 들어와라.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동 할당 기능으로. 그리고 F3을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주면요. PBA. 자, BBB, BBC가 눌러지면 다시 SSC까지. 자, 동작이 되라 라고 할 거고요. 동작이 되려고 하면 어떤 동작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동작 조건을 하나 줍니다. 여기에 바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는 따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FCF INC 자 n을 하나 적립시키고요. 그리고 m을 하나 적립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k를 적립시킬 건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보면 k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k를 구해도 어차피 시간을 구해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바로 시간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지만 k 시간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좀 보기 좋게. k 시간은 자 10초를 더하면 k 시간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PBC를 누를 때마다 처음에 눌렀을 땐 k 시간이 0이죠. 0시간 더하기 10초. 그러면 10이 되겠죠? 다시 10초. 한 번 더 누르면 10초 더하기 10초. 그래서 10씩 증가하는 더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누를 때마다 10초씩 증가하는 거죠, K 시간이. 우리는 0.5초 단위로 이루어지는 플리커니까
하나의 개수가 10초가 되겠죠. 그래야 0.5초 플리커 온 타임이 한 번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해서 0.5초 온 오프 플리커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몇 회 유지할지를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 먼저 한번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동작 조건은 뭐가 있나요? 자, 동작 조건은 F10에 m이 0보다 커야 되고요. n도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 시간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얘가 지금 자동 할당 기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뭐 묶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얘를 D1번부터 D3번까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디바이스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 2,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보기 좋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룹 크다. D1부터 0보다 크다. 3개가. 그래서 D1, D2, D3가 그룹으로 묶어서 0보다 크다, 셋 다. 그러면 동작 조건이 발생되어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원하시는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조건이 F10는 n이 5개. 그리고 m이 5개. 5이면 입력이 되지 않아야 되죠. n 입력 금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m 입력 금지가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m 입력 금지가 입력되고요. 여기는 n 입력 금지가 입력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어야 되죠? F4 동작이 될 때 입력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를 들면 얘 세 개를 묶어줘도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이 완성됐고요. 그리고 리셋을 한번 해볼까요? 리셋은 자, F4일 때 이거일 때 SSC 자, 이때 F move P 제로로 변해라 D0는 1, 10, 100, 1000, 만 개까지 제가 만 개를 쓴 이유는 D 6000번을 썼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만까지를 0, 제로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제로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의 테크닉을 쓸 건데요. 자, 여기에 F10에 하나하나 눌러질 때, 자, 여기서 보면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비트를 이동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상위 비트로 이동시킬 건데, 뭘? 자, A라는 걸. 그리고 하나의 비트, 1비트씩 이동시켜라. A라는 걸 하나 정해놓고 1비트씩 이동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의 0승부터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얘를 2의 0승 자리에 맞춰줘야 되죠. 자, 그러면 10의 move P 한 번만 이동해라. 2를 어디에? A의 자리에. A의 자리에 2의 제로성에 1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자, 얘가 처음에 1을 집어넣고 한 번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만. 그러면 어떨 때 들어가야 되나요? F10에는 A가 제로일 때.
a가 제로일 때 a가 제로일 때 한번 넣어라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얘는 n이 1보다 클 때 왜 이렇게 집어넣냐고 하면, 자, 만약에 얘를 같은 값으로 줬을 때 a의 값이 1로 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1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그냥 a라 하면 얘의 1의 값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1보다 커지진 않죠. 그래서 1의 값이 들어갔고, 다음에 2의 값을 줘야 되는데 1이니까 얘는 들어갈 수가 없죠. 만약에 얘가 0이다. 그러면 a의 값에 1이 들어갔고 여기 1이 들어갔고 여기도 1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2가 들어감과 동시에 얘는 동작하지 않고 얘는 2가 들어갔으니까요. 얘가 한 칸 비트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실행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B라고 해주겠습니다. M, B, B. 자, 여기서도 A와 B를 한번 D1, 2, 3을 썼으니까 D4, D5로 해주겠습니다. D4, D5.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어떤 표현이죠? 이진수. 이진수 표현입니다. 16비트 이진수 표현이죠. 얘 또한 이진수 표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5가 눌러질 때까지 될 거 테니까 얘는 5가 눌러지면 얘는 16의 값을 가지겠죠. 자, 그리고 연산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라 그런지 말이 좀 꼬이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큰 수와 작은 수를 구분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F10에 max D1 얘를 D11번에 저장하고 n의 값을 D1부터 D2까지, 그러니까 n과 m을 두 수의 큰 수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미니로 할 수 있죠. 얘를 D12번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11번, D12번 그리고 복사해서 얘는 D4, 얘는 D4, 얘는 D13번, D14번으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자, 헷갈리니까 얘를 한번 변수를 한번 줘볼게요. D11번. 시험 칠 때는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 D11번은 헷갈리니까 일반 그냥 자, n 큰 수. n 큰 수가 아니죠. nm 큰 수라고 할게요. 자, nm 큰 수. 자, 얘는 뭐라 할까요? D12. 얘는 nm 작은 수. 그리고 얘는 D13이죠. D13인데 얘는 이진수 큰수, 이진 큰수. 그리고 얘 워드 D13. 그리고 얘는 이진 작은 수라고 할까요? D1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진 큰 수와 이진 작은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더 계산을 할 건데
천천히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어떤 걸 알아내야 되나요? 자, 우리가 조건을 알아내야 되죠. 자, 크다. 뭐가? 구간 설정이 nm 큰 수보다 더 클 때. 그리고 구간 설정이 더 작을 때. nm 작은 수보다. 얘는 뭘 얘기하나요?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이사의 값을 가졌을 때 얘 값보다 작은 수보다 더 작았을 때, 큰 수보다 더 컸을 때, 작은 수보다 더 작았을 때, 큰 수보다 더 컸을 때 얘는 없죠. 작은 수보다 작았을 때 얘, 큰 수보다 더 큰 수 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건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자, 얘는 뭐라고 할까요? 장외라 그럴까요? 그냥 간단한 표현으로 장외. 자,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장내가 있겠죠. 장내. 장내. 그럼 장내일 때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장내일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서로 같을 때죠. 작은 수와 큰 수가 서로 같을 때입니다. 자, 작은 수와 큰 수가 서로 같을 때가 서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조금 다르게 줘도 되겠죠. 자, 그냥 큰 수. 자, 큰 수일 때 얘는 작은 수일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작은 수와 큰 수보다 더 작은 상태 사이수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이수일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기서 보면 사이수일 때는 구간 설정 값이 큰 수보다 작거나 그리고 작은 수보다는 클 때입니다. 클 때가 사이수일 때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장외 큰 수, 작은 수, 사이수일 때로 이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동작으로 갔을 때, 자, 동작이 되겠죠? 동작이 되고 있을 때, 꺼버리고, 동작이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시간 타임을 줄 건데요. T1에 T1이 시간 설정을 받아서 플리커 활동을 할 거예요. 자, T1. 자, 많이 보던 타입이죠? 항상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왔으니까요. 자, T1을 시간 설정만큼 돌릴 거예요. 돌리는데 구간이 돌리는 동안 F6에 F3, F10에 INSP 구간 설정의 값을 일씩 올려줄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구간 설정의 값이죠. 그래서 구간 설정을 일씩 올려라. 그래서 5의 구간까지 갈 겁니다. 이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F10에 장외 아이고 F10에 F3의 장외죠. 그리고 자, 작은 수일 때 그리고 큰 수일 때 그리고 뭐가 있죠? 사이수일 때가 있죠. 자, 이때의 경우가 요렇게 구간 설정과 비교됐을 때니까요. 얘가 1, 2, 3, 4 올라가면 얘가 1, 2, 3, 4 올라가는 동안 이 구역에 맞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장외를 한번 해보면 장외 값이 들어왔을 때 F10에 move p 하지 말고 그냥 move 할까요? 항상 주는 수로 장애가 들어왔을 때 move 제로
D0라고 일단 적을게요. 우리가 장애가 왔을 때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 경우 장애의 값은 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1과 16이 됩니다. 숫자로 이제 계산했을 때. 그러면 1과 16을 합하면 17이죠. 그죠? 그러면 17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의 값으로 표현하면. 자, 여기가 다불이 들어오면 1, 1, 1, 1, 1 해서 총합이 31이 됩니다. 1, 2, 4, 8, 16이니까요. 불 한 칸당 가는 값을 가지는 게 그래서 31이니까 31에다가 뭘 빼면 17이 되겠죠? 그 뭐의 값이 뭔가요? 사이 값입니다. 큰 수와 작은 수 그리고 사이 값을 합한 값이 외곽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외곽의 숫자는 큰 수와 작은 수 그리고 사이 값을 합한 걸 31에 빼주면 장애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큰 수의 값을 알죠. 맥스로 구했으니까요. 그리고 작은 값을 알죠. 미니로 구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수만 알면 되나요? 이 값만 알면 되죠. 이 값.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얘를 한번 해보면 자 0, 1, 0, 1, 0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사이 값은 얘가 되죠. 얘. 그러면 이 사이 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 큰 수 101에 1을 빼면 100이죠. 다시 100에 1을 빼면 0, 1, 1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0, 1, 1에 1을 빼면 0, 1, 0이 됩니다. 이 값이 나왔죠.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값, 이 값. 여기에 있는 1 상태의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 1, 1의 이 값은 우리가 여기서 값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1, 2, 4, 8, 16이 되죠. 그러면 요렇게 값이 있을 때 8과 2의 중간 값은 몇이다? 4가 됩니다. 그래서 1을 3번 빼주면 이 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8 더하기 2에 2를 3번 빼주면 사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한 번 더해졌으니까 아예 얘를 더하지 않은 상태에서 8에다가 2를 2번 빼주면 사이 값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 해서 4가 나오죠. 4가 맞죠. 얘 같은 경우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1, 2, 4, 8, 16인데 16과 2의 사이에 16과 2 사이에 사이 값을 구해보면 아까 공식으로 구해보면 빼기 곱하기 2 그러면 2는 4죠. 16 빼기 4가 되면 12가 됩니다. 자, 여기가 8, 여기가 4. 합산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D0에 12의 값을 넣으면 여기가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1, 1, 0, 0, 0. 자, 보기 좋게 옆에서 보면 0, 1, 1, 0, 0이 되죠. 그래서 12가 됩니다. 8, 4. 그래서 사이 값을 구하는 식은 뭐다? 큰 수에 작은 수를 2번 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여기에 들어갈 값을 구해보면요. 자, 연산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F10에 서브. 자, 빼기를 해보자. 어디에? NM. 이진수. 여기서 하면 잘 안 보이네요. 자, 이진수 큰 수에
이진수 작은 수를 2번 빼면 되죠. 이 값이 D2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D20에 이진수를 한 번 더 빼면 D25라 그럴까요? 자, D25의 값이 뭐다? 변수를 선택해주면 사이 값이다. 사이 값의 합이라 그럴까요? 사이 값의 합.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D25. 자, 사이 값의 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봐왔지만 사이 값의 합이랑 이진수 큰 수와 작은 수의 값을 합한 값과 사이 값을 합한 값을 빼주면 31에서 빼주면 바깥값이죠. 애들 nm의 큰 수 더하기 nm의 작은 수는 큰 수, 작은 수 합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랑 큰 수, 작은 수의 합과 사이수의 값의 합을 합하면, 뭐라고 할까요? 장내합이라고 할까요? 장내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의 F10에 빼주면 되죠. 서브 31에 장내합을 빼주면 장외의 합이 됩니다. 장외 값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의 값의 합을 여기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장의 합을 여기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장의 값이 들어왔을 때 D0의 출력에는 1, 1 마지막 장의 값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속적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오는 수가 뭔가요? 작은 수죠. 자, 작은 수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move 몇으로 보내줘야 되나요? 자, move 0, D0라고 적어놓고요. 자, 우리가 move D0를 보내줬을 때 작은 수의 값은 그냥 작은 수만 더해주면 돼. 작은 수만 주면 되죠. 근데 장애가 계속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양쪽에서. 그러면 장애 양쪽에서 불 들어온 값에 작은 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add 장애 합에 nm의 작은 수를 합하면 예를 들면 그냥 이거는 D30이라 그럴까요? 뭐 말을 너무 길게 표현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D30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수일 때는 이 값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얘가 1초, 0.5초 플리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임시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떤 값에 어떤 게 F3의 M1이라 그럴까요, 그냥? M1이 동작이 되고 있을 때는 자, 불이 들어오면서 얘가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이 꺼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어떤 신호를 넣어주면 불이 꺼져야 되죠. 불이 꺼지려고 하면 제로가 되면 안 되죠. 무슨 값만 남아야 되나요? 장애 값만 남아야 되죠. 장애 합만 남으면 됩니다. 여기서 표현해 보면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합해졌잖아요. 그래서 큰 값, 작은 수 값과 장의 값을 합한 값이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가 꺼져야 되잖아요. 꺼지게 되면 얘와 얘가 들어오는 거죠.
얘만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값이 그대로 들어왔다가 다시 합반값 들어갔다가 빠진 값 들어갔다가 합반값 들어갔다 빠진 0.5초 플리크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이값은 그대로 그냥 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m과 m1은 나중에 1초 플리커를 만들어 줬을 때 그 값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수보다는 사이수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사이수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사이수가 나오게 되면은 사이수 값을 장애값에 더해주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F10에 add. 그냥 여기다 해줄까요? 여기는 그냥 직접 보이게. F10에 add. 장외 합의 사이수 합인가요? 사이 값에 합을 더하면 D40으로 그냥 표시하겠습니다. 바로 집어넣어 줄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값은 move D40의 값이 D0로 들어가라. 그러면 사이 수값의 시간 동안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옮겨 다니는 시간을 나중에 설정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큰 수를 지정해 줄 때 얘랑 똑같겠죠. 대신에 nm 작은 수가 아니라 큰 수와 합해져야 되겠죠. 큰 수와 합해진 뒤에 얘는 D30이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작은 수일 때는 D30의 값이 안 들어가고 D30의 값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초 플리커는 똑같이 쓸 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큰 수까지 했으니까 자, 언제 이게 꺼져야 되나요? 구간 설정이 큰 수일 때보다 구간 설정 말이 좀 틀린가요? 자, 보면 구간 설정이 큰 수일 때보다 큰 수일 때가 아니라 nm 큰 수죠. nm 큰 수. 자, nm 큰 수보다 커졌을 때 자, 큰 수가 이제 작업이 끝났고 다음 타임으로 넘어가서 nm 큰 수보다 만약에 커진다면 F9에 정지하라. 자, 정지를 주고요. 여기에 F10에 move p 제로로 보내줘도 되지만 그 다음 작업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간은 정지를 시키고 자, 정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정지가 들어오면 F10에 T1에 자, T1에 T2를 동작시킵니다. 1초 동작시키면 되겠죠. 1초 동작시킨 상태에서 F4에 T2가 동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T2가 동작 안 됐을 때랑 동작됐을 때가 있죠. T2가 동작됐을 때는 D0에 뭐가 들어가면 되나요? 사이 값과 큰 수, 작은 수의 합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확인해 보면 제가 아까 구해줬을 거예요. 자, 사이 값의 합, 그리고 큰 수, 작은 수의 합, 그리고 큰 수, 작은 수의 합은 장내 합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내 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T2가 꺼지게 되면 얘를 제로로 보내면 다 꺼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불에 대한 표현은 끝냈어요. 그러면 안 한 게 뭐가 있죠? 자,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하지 않았죠.
자,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면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자,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랑 똑같죠? 자, 어머. 자, 띄어쓰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겠죠? 장애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시간이. 자, 장애일 때 move p 제로 시간 설정. 자, 여기 있는 시간 설정의 값에 장애일 때는 0초를 준 거예요. 바로 얘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 수일 때는 어떤 시간을 줘야 되나요? K 시간이죠. K 시간. K 시간을 줘야 K번 동작하잖아요. 그죠? 플리커로. 자, 그래서 66 이렇게 시간을 주어줍니다. 자, 이제 K 시간이 주어졌을 때 K 시간은 여기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K 시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작은 수와 큰 수가 들어왔을 때는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되죠.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 왔습니다. 작은 수와 큰 수일 때는 플리커가 돼야 됩니다. F10의 T1의 T3 1초 플리커가 동작되라. 그래서 1초 플리커가 동작되는 동안 F3에 F9에 우리가 M1을 달아줬잖아요. 그죠? T3 자, T3가 들어오면 M1이 동작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통하는지 볼까요? 자, 1초의 시간이 들어오는 동안 1초가 들어오면 T1이 들어오죠. 그래서 0부터 1초까지는 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동작되겠죠. 그래서 얘가 먼저 동작된 뒤에 얘가 들어오면 1초 뒤에 들어올 테니까 들어오면 장의 합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초 플리크를 이거는 1초 플리크를 표현해야 되니까 자, F4에 T3로 준 뒤에 이 표현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는 1초 플리커인데요. 자, 1초 플리커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끊어갔다. T3가 1초보다. 만약에 1초보다 작으면 T3는 껐다 켜지고요. 자, 1초보다 작으면 이렇게 M1이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1초보다 작을 때는 M1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반대로 돼야 되네요. 이렇게. M1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들어오자마자 불이 들어오고 나가면 장애합이 제로로 가. 장애합이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얘도 반대. 자, 이렇게 표현하면 1초 플리커도 표현했습니다. 1초 플리커만 표현하는 이유는 1초 플리커가 끝날 때쯤엔 얘가 동작을 그만할 거예요. K 시간이. 그래서 다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혹시나 얘를 좀 막아주고 싶으면 여기에 K 시간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K 시간이 다 되고 나면 얘가 꺼지는 거죠. 얘가 꺼지면 꺼지죠. T1. 다르게 표현하면 F4에 T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시간 설정이 K 시간이 들어갔을 거니까요. K 시간이 들어오고 나면 얘가 만약에 3번 플리커를 하고 나면 3번의 시간에 얘가 꺼주겠죠. 꺼줌으로 인해서 얘는 제로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수가 아니라 사의 수로 갔을 때는 작동 안 하겠죠. 큰 수가 왔을 때 다시 동작됩니다. 얘가 꺼져 있는 동안. 이렇게 해서 아마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천천히 설명한다고 시간이 좀 오래 갔습니다. 자, 출력.
자, F3에 F9에 P40 그리고 F4에 D0.0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Shift 9. 자, 출력을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자, 출력을 두 개, 세 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쉬울지는 아마 방법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틀린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2번. 자, NCP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동작 조건 됐고요. 자, 보통 여기서 좀 많이 틀리니까 자, NM 이진수. 자, 이진수 작은수. 자, 얘가 틀렸네요. 자, 이진의 큰 수죠. 이진의 큰 수와 이진의 작은 수를 합했을 때 큰 수, 작은 수의 합이다. 큰 수, 작은 수의 합은 사이값의 합이고 장래의 합을 더한다. 이게 장래합이다. 31의 장래합과 외합을 뺀다. 그리고 장애합. 자, 장애합에 NM의 작은 수를 빼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서 실수하네요. 이진의 작은 수를 빼야죠. 그리고 여기도 이진의 큰 수를 빼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대부분 맞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B를 켰을 때 과제 2번이 들어오고요. 자, PLA, PBB, PBC가 눌러지는 게 확인됐고요. 그리고 5 이상 눌러지지 않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리셋, 동작되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림에 나오는 2와 4를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3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플리크가 안 되네요. 자, 셋, 셋. 자, 리셋하고요. 자, 플리크가 안 됐습니다. 자, 한번 플리크가 왜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플리크는 여기잖아요. 그죠? 동작, 작은 수와 큰 수가 들어왔을 때, 자, T on 3가 1초 클릭하고요. 자, 작은 수일 때, 큰 수일 때, 그리고 T on T1의 시간에 시간 설정 40초면 40초가 들어오기 전에는 얘가 계속 살아있겠죠. 그 상태에서 T3가 1초를 나타내고요. 아, 여기 1초. 틀렸네요. 5초잖아요, 그죠? 5초, 5초. 0.5초. 5초를 나타내고, 그러면 얘가 불이 계속 들어온 게 맞죠? 꺼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SSB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3초 했을 때 켜면 셋, 1, 2, 3, 하나, 둘, 셋, 마지막에 1초 꺼졌죠. 자, 그 다음에 리셋. 자, 그림에 나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얘죠. 5, 2,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자, 다 들어오고 이렇게 갈 거예요. 자, 하나, 둘, 들어오고 2초, 그리고 하나, 둘, 다 들어오고 꺼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같은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하면 얘만 2초 플리커 할 거예요. 자, 하나, 둘, 하나, 꺼지고. 그쵸? 잘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개 들어오고요. 1초 꺼지고요. 자, 리셋 되고요. 다음 거 다시 5, 2, 2. 그럼 바꿔서 해볼까요? 얘를 2, 얘를 5. 그래도 똑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2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다시 한번 해볼까요? 2초보다 좀 더 나왔나요? 약간 헷갈리는 게 2초보다 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2초잖아요, 그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2초가 더 갔습니다, 그죠? 사이 값이 2초가 더 갔어요. 이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땅, 땅. 다 됐는데요? 얘만 왜 2초가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사이 값을 한 번에 표현했습니다. 그죠? 사이 값. 사이 값이 2초가 나와야 되는데 4초가 나왔어요. 1초, 2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사이수일 때, 사이수일 때, 사이수일 때 K 설정 2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사이수일 때 아, 뭔지 알았어요. 자, 이거 하나를 놓쳤네요. 사이수일 때 이 사이수가 하나, 둘, 셋, 넷 사이수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이수일 때 숫자가 몇 개인지에 따라 이게 좀 달라지네요. 그러면 이건 신경을 안 썼는데 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만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재밌었어요. 자, 사이수일 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이수일 때는 예를 들면 시간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사이수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이수의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이수의 값이 D25죠. 그러면 F10의 bsum 여기서 이 명령어를 쓸 줄 몰랐네요. 자, bsum, sum의 비트 1번 불 켜진 게 몇 개인지 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bsum 사이수 값이었나요? 엔터 쳐서 볼까요? 자, 사이수의 값의 합에 있는 1번 비트가 몇 개인지 세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70번에다 저장할게. 어, 사이수, 사이수, 개수라고 할까요? 자, 빗썸을 해서 사이수 값의 합에 사이수 개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이수 값의 개수를 파악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F10에 나누기를 해줘야 되죠? 자, div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요? 사이수의 개수 전에 K 시간 D3 자 D3의 사이수의 개수는 D 요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2647 이거를 D 70번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한테 얘를 나눈 값을 D70을 했어요.
그러면 이 D70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move D70을 시간 설정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창을 참고해 주세요. 이유는 알겠습니다. 사이수 개수가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종료를 한 뒤에 끄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수의 값 얘가 어딨죠? 사이수 개수 여기 없네요. 자, 얘를 여기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변수 편집 사이수 개수 D70 자, 그러면 사이수 개수가 D70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이수 개수가 바뀌는 게 아닌데요. 자, 사이수 개수가 D70으로 바뀌었고요. D6247인데 잘못했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D70 이왕 바꾼 김에 그럼 얘를 D80으로 바꾼 뒤에 D80을 시간 설정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얘는 될 것 같아요. 자, 이 나누기 값에 개를 집어넣으니까 안 된 거예요. 저기 더블 변수가 좀 안 맞았네요. 자동 할당 기능을 써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됐던 게 2랑 5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좀 길게 보기 위해서 3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을 시키면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자, 리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과감하게 1이랑 5를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으로 하겠습니다. 자, 해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들어왔죠? 이제 됐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K 시간에 사이수 개수가 3개 나왔습니다. 자, 1과 5였으니까 사이수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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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나왔죠? 그래서 1의 값이 3개다. 이렇게 3개를 구했죠. 이 3개의 값을 3초로 나눠주니까 얘는 1초 나온 거죠. 근데 얘는 1초 나오면 안 되는데. 1초 나오면 안 되죠. 1초가 만약에 나왔으면 사이수를 왔다 갔다 1초, 1초, 1초. 아마 3초가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센 것 같은데 3초가 됐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3초라는 건 자, 켰을 때 각자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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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맞네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자, 정확하게 3초를 지시했습니다. 자, 아까 안 됐던 2랑 5를 한번 해보면, 자, 3초 해볼게요.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네요. 안 된 줄 알고 놀랬네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을 마무리했는데요.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수를 합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좋아하는 편인데, 어, 또 이렇게 D 출력을 하나로 만드니까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시간은 지금 1 시간 6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좀 천천히 일부러 좀 더 천천히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짧게 드리는 게 아니라 길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고 이렇게 수를 구한다고 풀이를 한번 풀어서 한번 해 봤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연습을 하게 되면 빠르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잘 풀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이 값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밖의 값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장내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뱅가의 전기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